첫 번째는 저희가 어쨌든 무두사 분청사기를 두고 같이 모일 자리니까 저희가 분청사기를 두고 이제 리서치하면서 어떠한 점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같이 좀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면 좋겠고, 이후에는 지역예술 생태계 속에서도 공예라는 파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같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분청사기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이런 지역문화 자산을 두고 계속 리서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컨텐츠화하는 작업들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도 많이 얻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는 내가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시게 됐습니다. 일단은 올 한 해 무두사 흑과 분청사기라는 타이틀 아래 어떻게 프로젝트가 이어졌는지를 규리님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청사기를 공부하고 또 그 분청사기 안에서 무등산과 광주에 대한 역사와 어떤 미학적인 가치들 어떤 것을 읽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희가 분청사기를 공부하긴 했지만 분청사기가 어떤 거다라고 나열하는 식의 정보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공부해보니 저희가 느꼈던 되게 좋은 지역 문화 자산인데 이게 아직 알려지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걸 또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중점적으로 무가지에 실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4월부터 이번 10월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청자랑 백자와 다르게 분청사기는 양반들뿐만 아니라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된 보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이 조금 있고 이름도 안 붙여졌단 말이죠. 생활작이었습니까? 이게 조금 흥미로웠던 게 다수가 주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계급 계층의 양반들이 사용해야 그 주류 문화가 되는 게 그런 건가? 그래서 이 분청사기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은 됐지만 천대시 받았던 건가? 분청사기지만 어떤 그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화이트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분장을 하게 돼요. 그것이 분청사기예요. 그러니까 시대 환경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분청사기 중에서 특징적인 거이 뭐 명문이 많이 나오고, 개중에는 전성기 시대였다는 접시 앞면에가 밑광자가 들은 여기 무등산 분청사기 말고 다른 데서도 탕감을 해갖고 안에다가 공납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그런 명문도 나오게 해요. 그런데 무등산 분청사기의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이 큰 기물은 없고 다 그거 발굴된 것이 작은 기물들 중에서 다완이나 대접 그런 종류의 것들이 많아요. 대접 중에서도 15세기 부터 16세기까지 무등산 분청사기가 80여 년간 유업을 운영해왔던 데라고는 하는데요. 예전에는 모든 작업들은 이렇게 분업화가 돼가지고 화공 그림만 가마 불 때는 사람은 불대장이라고 불대장이 따로 있었고 그러는데 쇠퇴하다 보니까 그게 혼선이야 이제. 저의 그 느낌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였거든요. 저는 이제 도자를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분청사기가 뭐 어떤 기법들을 써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기법적인 것들은 들었었는데, 공부를 해오면서 무등산에서 이제 분청사기를 만들었던 것도 좀 외부의 그런 침략을 피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면서 무등산 분청사기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해왔던 모습들, 그러니까 마냥 편하고 뭐가 잘 차려지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해나갔던 모습이 오랫동안 되게 마음에 맴돌았었어요. 좀 저는 그렇게 올라가요. 그렇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어가지고 나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 느낌. 제가 자꾸 지금 이거 컨텍스트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건 마음이잖아요. 분청사기를 이 사람들이 이 전시를 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이 과정을 어떻게 관통해 나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청사기 정말 아무런 정보는 전해주지 않지만 그것도 없는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 자금성, 광화문 이런 것에 비하면 정말 시시껄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것 하나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그때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런 것을 읽어내는 것이 10권의 책을 읽어내는 것보다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훨씬 더 핵심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가 자료를 읽어내려고 하는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료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저 자기 파편 하나가 생명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
그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시네요. 백자나 청자 같은 걸 봤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뭐 단아하다 정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분청사기 처음 봤을 때 너무 생기로운 거예요. 막 문양도 너무 막 다양하고 막 힘있고 DR 그것도 시원시원하게 표현들이 되어 있잖아요. 더 많이 관심을 가게 됐고 드래핑 풀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자유롭고 제가 느낀 분청사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차별화시킬 수 있는 지점들이 무엇일까를 뒀을 때 이게 연구가 되게 많이 한계가 있구나를 느꼈고 문화자산을 리서치를 하면서 우리가 가시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는 저희는 리서치 베이스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팩트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나라는 것들을 크로스 체크 해줄 수 있는 어떤 전문인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은 연구자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까지는 너무 지나치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복적인 내용들만 맞다. 너무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다시 일관될 필요가 있다. 다른 방식의 어떤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것은 연구자예요. 작가 선생님 지금 수십 년의 시간을 갖고 와서 지금 저 작품이 저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어떤 하나를 집중적으로 거의 연구자급에 가깝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세대가 감당을 해야 될 어떤 몫이 분명히 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씩 탐구를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자원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분청사기만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 그 정보들이 계속 스터디를 해나가잖아요. 그 모이면 사람 머리에 그 신경망 세포 있잖아요. 뉴런. 순간적으로 막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내부에서 연결이 되면서 그냥 폭발적으로 생명력을 얻을 것이라는 나는 그 시간이 온다고 봐요. 난 지금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떤 목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지킬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을지라도 어떻든 우리가 모여가지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가고 어떤 부분은 좀 가닥을 치면서 갈까 이걸 먼저 좀 합의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무등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경망을 한번 우리 나름대로 신경망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광주를 읽고 싶으면 광주의 신경망 지도를 만들어내는 거, 건질로 들어가는 본래 계속 도자기나 부천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적인 활동이 없으면은 또 한계가 있을 거고 당연히 자료 찾는 거라든지 그걸 해석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서 그래서 광주의 문화자원, 부동산의 문화자원을 좀 전반적으로 좀 건드려주는 게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그런 시도들이 이제 쌓이면은 또 주변에서 알게 되기도 하고 그걸로 통해서 관심이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연구자들이 또 거기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건드려주기만 해도 일반인들을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관련 연구자들을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이디어를 새롭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작년에 했던 전시에서도 저도 그 부동산 아카이빙 했던 거 보고 자료 양이 방대해서 어떻게 다 수집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예술의 어떤 영향이나 기능이 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등산을 둘러싼 그 도자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도자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 요소가 왜 무등산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말 연구가 들어간다면 이건 분청사기뿐만 아니라 광주의 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곧 그 이야기라면은 공예의 부분도 이어져 가면서 엄청난 이야기들 될 텐데 라는 아쉬움이 계속 있는 거죠. 우리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세대예요. 어떻든 이 지식은 전승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료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자료를 다룰 때 단순하게 기록물로 남겨진 아카이브도 있지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자료를 다뤄온 사람들은 그냥 몸 자체가 기록할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몸 자체가 어떤 아카이브 덩어리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도 답사를 다닐 때 항상 그 말을 했었거든. 네 몸의 지도를 새겨라고. 그러니까 몸의 지도를 새기는 것처럼 몸의 그 기록물들의 이 기억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체를 다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나머지 이 잔여물들까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 몸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든 우리 세대가 반드시 선생님들 세대가 요청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 세대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의미를 더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목표를 좀 가다듬어 보면 좋겠다라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가지를 만들고 또 인터뷰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 저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이제 뱉는 말들이나 제가 쓰는 글들이 생각이라는 게 사실 하루 뒤에도 바뀔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기록을 남긴다는 게 부담스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기록물을 남겨야 돼. 맞아요. 왜냐면 그거를 나는 이게 좋은 게 느꼈어요. 뭐냐면 해석이 그냥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자기 상상력, 뇌피셜로 그냥. 근데 이건 지금 맥락을 남기는 거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식의 기록 방식이 훨씬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작품에 대한 설명. 이건 어차피 남을 건데 이걸 남기는 경우는 없거든요. 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럼에도 이렇게 남기는 그 기록들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자리해 주신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이제 아카이브는 계속 해라 라고 하는 이유도 지역 문화사가 완전히 0이에요. 0. 없어. 각 분야별 이런 아카이빙들은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우린 또 잊어버려요. 상실해버려. 그 안타까움을 지난 근대 100년사를 비어있는 공백이에요. 제가 한 것은 진짜 일부에 불과 조금만 점도 안 돼요. 진짜 그 100년사에서.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을 기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의 시간. 그래서 그냥 블로그 기록돼 있으니까 맨날 인스타에 사진 올라가니까 누군가는 하고 있겠지. 아니 안 하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현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걸 남겨야 되거든. 그래서 10년, 20년 된 거 누가 잊어버리기 전에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도 강강 해보거든. 10년, 20년 지나면. 지나가기 전에 어떻든 순간순간 기록하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아카이빙 하는 거 얘들을 막 닥달을 하고 있는데 관심 없죠. 담양은 창고를 갤러리로 만들어갖고 했잖아요. 원래 그 구역은 문화재청의 관리구역이요.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창고를 카페하고 전시장, 미술관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진짜 공방창작소처럼 그렇게 만들고 일정 기간이 되면 그 주변 조그마한 담배가게도 마트도 도자기 축제를 한다 그러면 작은 컵이지만 분청사기 컵이라든지 그렇게 만들고 굿즈까지요? 그런 문화 마인드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확장을 좀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 작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작업하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들 여러 가지로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청사기 같은 경우도 저희 카페가 새로 생긴다면 분청사기로 커피를 마신다든지 차를 마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분청사기뿐만 아니라 무등산에도 설화가 많잖아요. 충여동 네. 근처에도 이제 김덕영이라든지 금곡동, 주검동이라든지 설화 콘텐츠까지도 좀 더 같이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직접적으로 다른 맞아요. 설화는 없을 네. 것 같은데 그런 컨텍스트 맥락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다 보면 또 스토리텔링으로 새롭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분청사기 자체만을 연구할 게 아니라 네. 스토리텔링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게 또 네. 영상이든 회화든 다른 매체로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들은 근데 것 너무 같아서. 해맑아. 저희 막둥이거든요. 그 사실 저희가 잘 하고 있는가가 되게 아. 고민됐고 기록을 하는 게 우리가 이 정도로 공부해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이렇게 세 분을 모셔도 되는 걸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가 좀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오히려 해주신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 그냥 이런 시도 자체가 좋은 거구나. 다행히 우리의 시도가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충분히 이런 자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달려와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활동이 의미가 그래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위안이 돼가지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 당돌한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이슈로 끄집어내서 담론을 쌓는 그런 모멘텀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나는 즐겁게 생각을 해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물론 내 분야가 아닌 또 다른 분야도 추천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겠지만 자신 있게 하고 또 작게나마 기록으로 이렇게 남는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작은 기록이었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 배추 모종을 심었는데 배추가 엄청나게
잘 크고 있다. 그거에 나한테는 10년, 20년, 뭐맨 10년 이렇게 된 것도 딱 문득 생각이 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스킬 정해놓고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우연히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한번 떠들어보면 웃기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 기록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포지셔닝을 좀 새롭게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청사기에 대해서. 특히나 분청사기는 그 고려말에서 조선초로 이어진 조선의 건국 이념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그런 것도 좀 더 폭넓게 봐주셨으면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학과라든지 도자사를 했던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다른 멤버를 영입해서 다른 관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연구로 확장을 더 하고 싶다면 자기 스스로가 그 분야의 연구자가 되려면 3, 40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그동안 했던 사람들을 끌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작업부터 기획이 시작이에요. 사람을 찾는 것부터. 뭐 20대의 기록, 뭐 30대의 기록, 40대의 기록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더 어느덧 더 세련돼지고 훨씬 더 표현하는 자기 문법도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럴 건데요. 20살이면 20살의 언어와 문법으로 쓰여진 그 시대, 그 나이에서 경험한 자기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근데 그것은 내가 20살 때 경험한 것도 다르잖아요. 시대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서툴게 한 것들이 밖으로 까발려줘도 될까?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가시면 돼요.